정말 시원하게 떨어진 한 주였습니다. 전 이럴 때 일부러 주가를 안 보려고 하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카톡으로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하루 만에 8.5%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친구 욕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는 일본의 미쓰비시 UFJ 은행을 샀다는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18%입니다. 오랜만에 시황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발작할 만큼 시장이 반응했는지 확인하면서 각 섹터별 수익률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시 회복한 종목이 있고 여전히 회복을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휘청거린다면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건 시간이 지나야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당장 다음 주나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전 세계 주식이 다 같이 폭락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우선 며칠 지나니까 이번 폭락의 배후가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일본은행이 7월 30일에 기준금리를 연 0에서 0.1%에서 0.25%로 인상했습니다. 남들이 다 올릴 때 계속 버티다가 이제서야 올리고 있어요. 여기 공식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물가 상승률 2%가 달성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금리를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에서 머물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일본 자금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일명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된다고 하는데 이 자금의 규모가 워낙 커서 청산이 본격화될 경우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무도 모르지만 시장에서는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 정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금리를 올리니까 엔화 가치가 오르고 글로벌 헤지 펀드가 빠르게 엔캐리 트레이드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한 매도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크게 반응하면서 대폭락이 왔습니다. 일본은행도 금리 인상이 이렇게까지 시장에 큰 충격을 줄지는 몰랐나 봅니다. 고작 일주일 만에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요즘 시장이 갑자기 안 좋은 분위기로 180도 바뀐 것 같습니다. 불안불안하던 이야기도 한꺼번에 나오고 있죠. 미국의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면서 미국인들의 예금이 쌓이고 그걸 계속해서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예금이 줄어들면서 카드빚만 늘어나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말이죠.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 달에 올렸던 비자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는 영상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비자의 수익도 늘겠지만 반대가 되면 수익이 감소할 테니 당분간 빠질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6월 말에 273달러에 다 팔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팔아서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매도한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네요. 이거 팔고 우선주 샀다고 했었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번에 대부분 처음 듣는 경제 용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3의 법칙입니다. 숫자 3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3이라고 하네요. 이 법칙에 따르면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2개월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오로지 실업률만 기준으로 봅니다. 통계 자료를 찾아보면 1950년부터 지금까지 11번이 있었고요. 이번 8월이 12번째가 되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자료는 아닌 게 프레드에서도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데이터를 정리해서 올리고 있나 봐요. 정확하게는 3의 경기 침체 지표입니다. 이걸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작 지점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후입니다. 1959년을 제외하면 총 10번은 이미 두세 달 전에 0.5% 이상 차이가 났었네요. 이걸 기준으로 보면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딱 한 번 빼고 다 맞췄다고 하니까 확률도 꽤 높아요. 갑자기 긴장이 되죠. 지금 엔 환율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저번 달까지 100엔에 850원이었는데 이게 며칠 만에 940원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일본 여행 가려고 100만 원 정도 환전을 해놨는데 미리 해놔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좀 더 못한 게 아쉽기도 하네요. 특히 일본 주식 사겠다고 말한 지 몇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샀습니다. 환율만 올라버렸네요. 전 세계 주식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8월 5일 월요일 낮에 해외 주요 지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는데 다른 나라도 비슷했죠? 심지어 일본은 하루 만에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12.4%, 대만은 마이너스 8.3%가 나왔습니다. 영상 처음에 보여드린 일본의 가장 큰 은행인 미쓰비시 UFJ 은행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8.6%라는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내가 뭔가 잘못 봤나 싶었어요.
한 주당 1,700엔이 넘던 주식이 하루 만에 1,200엔이 되었습니다. 올해 열심히 올린 걸 딱 하루 만에 반납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조금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시장이 발작할 때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괜히 현금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보통 이럴 때 사야 하는데 전 이번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샀네요. 저희 아들이 수족구에 걸려서 주식을 건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이번 한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재밌게도 삼성전자의 차트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루 만에 71,400원까지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제 한번 섹터별로 확인을 해볼게요. 한국, 일본이 아니라 미국 주식의 11개 섹터별 수익률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왕 만들어 봤으니까 앞으로 종종 써먹으려고 합니다. 역시 이렇게 함수를 걸어두면 쓸 일이 많아요. 미국 주식들은 일주일 사이에 떨어졌던 걸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ETF는 대부분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수준이네요.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IT가 마이너스 14%, 임의 소비재가 마이너스 10% 순서네요. 확실히 많이 오른 게 떨어질 때도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별로 안 떨어진 건 역시 필수 소비재, 리츠, 헬스케어 등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이에요. 주가가 전부 떨어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리츠의 대표인 리얼티 인컴입니다. 8월 2일에 59달러에서 지금은 60달러를 넘겼네요. 작년 10월 46달러까지 떨어졌을 때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느껴지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남들이 최악이라고 하는 종목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티 인컴이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작년 10월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이번 주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리츠나 우선주나 둘 다 금리 하락을 대비해서 투자하는 종목들이죠. 저의 가장 큰 실수는 리얼티 인컴의 비중을 더 늘렸어야 했는데 국내 리츠의 비중을 늘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내 리츠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우선주는 이제 꽤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리얼티 인컴은 딱 100주로 약 8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우선주는 7종목을 나눠서 25,000달러, 약 3,2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배당을 포함하면 딱 하나 빼고 다 수익이 나쁘지 않죠. 가장 높은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5로 배당을 포함하면 누적 17.2%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투자한 주식 중에서 10% 정도가 리얼티 인컴과 미국 우선주예요. 국내 리츠와 함께 금리 인하를 대비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의 리츠들도 들어갔지만 수익률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불안할 때 대응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더 사는 거. 두 번째, 호가창을 안 보는 거입니다. 이럴 때 파는 거는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을 때 무서워서 팔아버리면 이번처럼 후회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하루 만에 4천만 원 정도 하락했다가 결국 일주일 만에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주식을 안 사서 아쉬울 뿐입니다. 여러분, 주식도 좋지만 건강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저와 함께 앞으로도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